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2017학년도 정시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10만 3,145명을 선발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29.4%를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정시 모집 인원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수능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정시의 치열한 문을 열기 위해 많은 수험생들이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내일 배부되는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길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 가채점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성적들을 좀 알고 있었겠지만 아마 또 마음가짐이 좀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다양한 곳에서 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관이나 또 뭐 학교에서도 상담을 받을 텐데 정보 수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일찍 결정을 하지 말고 길게 좀 두고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다양하고 유니크한 분석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깨워주는 분이시죠. 박중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시는 정보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너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지 못한 친구들 때문에요.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의외의 수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뽑는다고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탄한 조언으로 수험생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시죠. 윤태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시 이제 내 성적표를 받을 텐데요. 성적표를 받고 지원하게 되는 정시는 아무래도 점수를 중심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점수를 조금 낮춰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갈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진로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자신의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에서 좀 부족함이 점수에서 부족함이 있다라면 차라리 조금 대학을 낮춰서라도 진로를 고려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저희 T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합격 대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네. 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죠? 예. 아직 이제 수능 성적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수능 성적표가 나온 실제점 점수가 나오게 된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상담에서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국제기구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2.36등급, 수능 가채점 예상 평균은 1.75등급이고요. 희망 대학은 가군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나군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다군 홍익대 법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국제기구 전문가를 꿈꾸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학과와 좀 상관없이요. 네. 그 학교만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학교가 좀 상한선으로 두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또 지금 제가 이지망에 선택했던 그 교대들에 대해서 공주교대나 춘천교대, 청주교대 요 정도가 정시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네, 이 지원 가능 대학과 합격 가능성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중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적표를 보시면요. 내신 성적은 국어 2.12등급, 그다음에 수학 2등급, 영어 2.54등급, 사회 2.6등급으로 평균 2.36등급 정도 되고요. 이번 수능 가채점 결과입니다. 이건 가채점이니까요. 네. 원점 수로는 356점 정도가 되고요. 국어 2등급, 수학 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한국사 2등급,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평균 1.75등급 정도 예상되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인데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 나영에서 성적이 매우 우수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근데 먼저 어머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수학 성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좀 찾아보셨나요? 근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그 제2외국어 혹시 선택하셨나요? 예, 선택했어요. 성적이 좀 괜찮았나요? 아니요, 좋지는 않았어요. 좋진 않았나요? 왜 그러냐면 제2외국어를 사탐을 제2외국어로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면은 좀 대체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근데 별로 안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는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주 포인트고요. 일단 본인 수준의 대학에서는 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좀 선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기구를 선택하시니까 국제기구와 좀 연계성 있는 학과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경희대 무역이라던가 성신여대 간호학과, 그다음에 인하대 아태물류, 그다음에 중앙대 교육, 그다음에 교육학과, 그다음에 중앙대 간호학과, 그다음에 홍대 자율전공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기구는 간호나 교육 쪽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탐구 변환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을 좀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의 탐구가 특히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좀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탐구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1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학으로는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 그다음에 중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대인데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이나 학생분이 다 교대를 좀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대는 역시 정보전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연도 추가 합격 인원,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합불 사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합불 사례는 작년도하고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상위 누적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누적 자료를 좀 모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교대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건 2단계거든요. 2단계에서 인적성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접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더라도 2단계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세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 춘천교대는 한 12명 정도가 수시에서 2월 됐고요. 청주교대는 한 49명 정도가 2월 됐습니다. 교대치고는 상당히 많이 2월 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추가 합격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주교대는 추가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춘천교대는 10명이었고요. 청주교대는 8명 정도 추가 합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첫날 그냥 원서 내시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경쟁률이 한 3년간 경쟁률에 평균 경쟁률이 한 70% 정도 왔으면 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수능 가채점 바탕으로 조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서대로 30, 30, 10으로 반영한 표준 점수의 상위 누적은 3.32% 정도나 나왔어요. 이게 가장 유리한 거고요. 백분위도 요 조합으로 하면 3.05%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합이 가장 유리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보다 백분위에서의 상위 누적이 좀 더 높습니다. 뭐 0.3%가 얼마나 크겠냐 싶겠지만 굉장히 절대적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백분위가 상당히 유리한 상태라는 게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또 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세 번째에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25, 25, 25, 25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3순위 정도로 밀려났지만 100분위로 따지면 2순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대도 한번 해볼만 하시고요. 1단계 정도는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위도 그렇지만 2단계에서 면접하고 학생부 때문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단계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선생님께서 영역별 조합을 통해서 이제 유리한 조합을 좀 찾아주셨는데,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았던 3331, 이 조합이 이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동점수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유불리를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점자 대비 영역별 성적을 보시면요. 예상 표준 점수는 513점 정도 되는데 국어가 좀 낮긴 낮습니다. 근데 인문계가 국어가 낮으면 좀 불리하지만 낮은 폭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고요. 수학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영어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낮은데도 좀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표준 점수에서는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동점자 대비 마이너스 1점 정도인데요. 100분위로 바꾸면 100분위에서 보시면은 탐구가 사탐이 동점자랑 동일한 점수대가 됐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환 표준 점수의 기준이 바로 사회탐구에서는 100분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 변표를 쓰는 대학,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상향, 적정, 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윤상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고 진단을 할 때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그다음에 합격선을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의 성적이 좀 많이 모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향이라는 진단을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선과 우리 학생의 점수가 좀 비슷해서 합격 가능성이 한 뭐 50에서 60%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정한 지원이다라고 해서 적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뭐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좀 더 남아서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건국대, 공주교대, 홍익대 등인데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볼까요? 네, 건국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1교시 학생과 그다음에 3교시 학생이 점수가 아주 유사합니다. 딱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조합도 수학이 우수한 친구. 그래서 네. 두 친구가 정확하게 정말로 실제적인 경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세 번째 학생은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학생 1교시 학생도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지 참고하시면 두 분 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건국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국제무역학과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22명 모집이고요. 6.3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수능 90% 정도 반영을 하는데 지금 수능 반영 과목의 비율을 보시면요. 수학이 우수한데 수학을 25%밖에 반영을 안 해요. 그리고 국어가 마이너스 1점 정도가 나오긴 했지만 영어가 아까 마이너스 2점 정도 동점자 대비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35%나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변표를 쓰는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점에선 유리하지만 수학 적게 반영하고 영어 많이 반영하니까 좀 불리할 것 같긴 한데요. 총점을 보시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만큼 이 대학이 조금 점수가 많이 좀 이 학생에 비해서 학생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는 얘기고요. 건국대는 아주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원이 되지만 조합은 안 좋지만 점수 자체로는 안정적인 대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가군을 안정적으로 쓰는 게 뭐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원래 가나군 중에서는 한번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시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군이 너무 안정적이라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요. 그럼 이 조합을 이용해서 나군과 다군을 한번 높게 한번 공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군은 아주 적정한 상황인 것 같고요. 나군에서 조금 높여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다음 나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은 공주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해 주셨는데요. 173명을 모집하고 2.7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단계별로 전형을 하는데요. 1단계선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능 100인 상태고 그다음에 전 과목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네. 1단계 점수로는 괜찮은 점수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2단계죠.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학생부와 면접을 반영하고 있고 학생부가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2.36 등급이라는 네. 뭐 나쁘진 않지만 다소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교대 같은 경우에는 1점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낮아서 1단계는 통과를 할 수 있어도 2단계에서는 좀 불리할 것 같고 특히나 교대 조심하셔야 될 대학들은요. 1단계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주교대라던가 서울교대라던가 이런 전주교대 같은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대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단계 통과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춘천교대와 청주교대 이런 데도 통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하필 공주교대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쪽에 뭐 연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공주교대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단계에서 내신의 부족분을 면접으로 채워야 되는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 반영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주교대는 점수로 1단계로는 적정하지만 네. 2단계에서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군에서는 홍익대 법학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군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홍익대 법학부는 55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18대 1 정도까지 갔는데 다군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군에서 이렇게 되지만 안정적이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군은 뭐 거의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적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세 군데 모두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선생님께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좀 맞춤형 추천 대학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군의 교대 빼고 나서는 다 안정적이시라서 저는 좀 조합을 바꿔봤습니다. 가군에서 이화여대 교육학과나 간호학과 어떨지 한번 고려해보시고 국제기구에서는 교육하고 간호가는 필수적인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나군에서는 공주교대 대신에 제가 춘천교대를 한번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그대로 홍익대 법학부 그대로 한번 지원하는 거를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적절한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님 잘 듣고 계시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적정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그럼 상향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대학들도 가능한 건지. 예, 적정 지원을 거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가장 상향으로 갈 수 있는 학교 한번 조언해 주실까요? 네. 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학 보고 가신다 그러면은 성균관대 의상학이나 뭐 한문교육 같은 경우도 한번 지원해 보실 만 하고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도 한번 해보실 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2차 추가 합격, 그러니까는 최초 합은 안 될 거고요. 전화 찬스까지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저는요, 개인적인 건데요. 나군에서 고려대 가정교육학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막막하기만 했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내일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을 마쳤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